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럼 아프기만 해요? 아니면 그다음 다른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되나요? 네, 퍼포먼스 많아요. 퍼포먼스 온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영어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영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돼서 너무 어릴 때 낯선 언어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은 나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좋아지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영화 볼 때도 항상 남친, 지금의 남편이 비상구 옆자리로 예약을 합니다. 오늘 공연도 자리를 비상구 근처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공연 보기 전 점심을 굶으려고 했는데 여기 근처 돈가스 집에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했습니다. 무탈하게 공연을 잘 관람하겠죠? 손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한번 주시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긴장하고 신경 쓰이면은 배가 막 살살살 잘 아파요. 그럼 아프기만 해요? 아니면 그다음 현상을 어떤 다른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되나요? 네, 퍼포먼스 많아요. 퍼포먼스 온다. 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영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돼서 네, 그때부터 막 배가 계속 아프고 신경 쓰이고 막 그러던 게 계속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참 이 사람의 몸과 정신이 정말 신비하고 신묘막측해요. 이제 그런 현상을 저는 제 그냥 단어로 얼음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그걸 연구를 했대요. 인간이 어떤 때 공포를 느끼나. 근데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높은 곳에 있을 때, 두 번째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세 번째 어두움 속에 혼자 있을 때. 근데 얘네들은 2, 3, 4이고요. 압도적인 1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강력한 공포를 느낄 때가 대중 앞에서 스피치 하라고 할 때래요. 그때가 인간은 가장 이게 이거 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선생님 스피치나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고 되게 뭔가 사람도 되게 이렇게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는 느낌이고 되게 좋은 균형점이 목소리에 많은데, 너무 어릴 때 그것도 나에게 낯선 언어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매일 시켰어요 그거를. 네. 사실은 선생님 엿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되게 잘하니까 아마 그 느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낯선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같으면 못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스피치를 보면 제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걸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못할 그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이거든요. 인간은 신경을 많이 쓰면 장이 딱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음식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먹으면 체하거나 토해버려. 그런데도 먹는 분들은 진짜 어메이징이라고 알아요? 단어? Amazing Grace. 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좋아지느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인간은 나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전 그리고 좋아진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선생님 지금 뭐를 되게 멋지게 하셨냐면 그거를 쓴 거예요. 그걸 안에 갖고 있잖아요. 더 파고들어요. 근데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이걸 알아주고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남편분하고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도 네.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좀 지렸던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런 퍼포먼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은 지금 알고 있다는 느낌인데.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언제냐면요. 내가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몸의 세포가 딱 달라져요. 그리고 몸의 세포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너 그거 정말 창피하고 너 그거 에브리띵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줬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인데 or nothing이야.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냄새 나. 근데 나는 이 냄새도 자기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I see you. 근데 그거를 남편이 해줘도 좋은데 정말 좋은 건 내가 그걸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내 결혼의 상황을 들킬까 봐 조심할 수도 있고 내가 이혼한 걸 들킬까 봐 거짓말하면서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부모에게든 내 자녀에게든 친구에게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나 대학 안 나온 거든. 나 사실 이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똥배만 나왔어. 이대는 안 나왔어. 그냥 똥배만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수용성을 딱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간 마음에 이런 감정에 그게 되면 그때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찾아가 주세요. 긴장했던 애한테. 그리고 괜찮아. 너 이맘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거 글 쓰신 거 정말 굿 초이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 생일입니다. 창옥님의 광팬입니다. 남편이라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몰래 생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 나와서 창옥님 사진을 보더니 활짝 웃는 남편을 보고 성공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콘서트라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남편분이 이제 팬이신데 남편분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어디 계세요? 남편분이 팬이신 거를 아내분이 알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남편분은 팬이셨습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어요. 저 뒤에는 10년 된 분이 계십니다. 2년 되셨고 어떤 계기로 강연을 들으시게 되셨어요? TV에서 하는 거 보고 팬이 됐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누군가 다른 남자의 말을 잘 우리가 안 듣잖아요. 저도 거의 다른 남자 말 하는 걸 잘 많이 듣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들리던가요? 진지하지만 않고 재밌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거기에 좀 많이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빠질 때 그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럼 우리 아내분한테 마이크 한번 주시고. 남편분은 보통 핸드폰으로 보나요? 테레비로 보나요? 강사님 강의는 TV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혼자요? 아니 같이 틀어놓고 뭐 아이들도 왔다 갔다 같이 보고. 근데 그러기는 집이 많지 않은데 남편분이 집에서 TV로 제 강연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보고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러진 않아요? 해요. 그렇게 해요? 네. 보다가 이렇게 테레비 보다가 웃었다가 갑자기 감동적인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는 남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TV 보면서 좋아했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 걸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는 보통 아내분이 보시고 남편분이 저런 새끼 강연 뭐하러 봐, 생긴 것도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이런데 지금 거꾸로인 세상이 됐네요. 우리 남편분은 제가 얘기하는 좀 이렇게 살아온 짧은 얘기가 선생님하고 교집합이 있습니까? 네,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 자체가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아버지가 그림 하셨어요? 도박 빼고는 다 하셨어요. 아, 도박 빼고는 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 아드님 삶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어때요? 예, 영향은 많이 미쳤습니다.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랑 나의 그 살았던 삶이 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네 라고 생각한 건 언제쯤 어떤 일로 이렇게 됐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좀 제 마음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엄하게 해요? 아니면 좀 냉정하게 해요? 좀 엄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내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알았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딱딱하거나 엄하거나 무뚝뚝하거나 그렇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강연을 듣고 조금 변화는 있어요? 아니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강연을 보고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했고요. 아, 저 아닌 사람이 저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아, 제가 더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30대신가요? 40대. 다들 관리를 잘하는구만요.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동안인 게 놀랍네요.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가요? 친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음,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게 약간 블랙홀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에 이렇게 탁 걸리지 않고 그냥 무중력 상태로 계속 떨어지는 느낌? 뭐 그러다가 뭐 안 좋은데 한두 번 탁 부딪히고 또 계속 떨어지는 느낌. 그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엔 미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원망도 아니고 또 더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이나 미움보다는 그 따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도 같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래저래. 핸드폰 있습니까, 선생님? 있습니다. 저랑 그러면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실 제가 사진 찍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정말 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도 나와야 되니까 우리 이분들 배경으로 찍으시죠. 아니,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남자분들은 원하시면 허그하고 여성분들은 90세가 넘으면 허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살 돌싱입니다. 40년 동안 맞고 자라서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는 10년 정도 만난 여자와 살고 있지만 저의 술 먹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도 나왔지만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선 부모님한테 맞으신 거예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스타트가 됐고 아,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 네, 그냥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 이제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하셨는데 암 말기셔가지고 이제 좀 돌봐주실 저를 좀 맞거나 이럴 때 약 빨아주거나 그러실 때는 항상 병원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한 8, 9년?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때까지. 형제는 혼자인가요, 선생님? 남동생 하나 있고 결혼은 남동생. 동생은 먼저 일찍 했고. 네. 우리가 돌싱인 거 40년 동안 맞고 자란 거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사실 이런 게 모두 다 우리가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의 힘이 선생님한테 아직 넉넉하게 있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 벽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라고 써진 식구를 제가 봤어요. 그 밑에 병천순대라고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디에선가부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건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인간을 40km 밖에 있는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우리는 김창옥을 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간 거, 그 가수를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표상일 뿐이고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뮤지컬도 보고 싶고 그 가수도 보고 싶고 그 강연자도 보고 싶고 그 여행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사랑과 의욕이 없을 때 싶다는 게 없어져요. 누구를 보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게 있을 때 싶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강사님, 제가 공황장애일까요? 제가 정신적인 심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최근에 본인이 원하셔서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시고 가서 이렇게 미리 한 30분 줄 서다가 먹은 적이 있나요? 어떤 음식을? 있대요. 그러면 공황장애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리면 결코 맛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건 내 삶에 대한 내 애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강연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듣는 건 중요하냐? 그건 사람 마음은 전 하나의 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어요.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은 아시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물을 길어 넣으려고 할 때 마중물이라는 걸 한 바가지 부어요. 선생님 마음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로 한 바가지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의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으니까. 그래서 뻑뻑해졌으니까. 저하고도 비슷한 그게 많이 있으시다는 걸 아실 텐데 그러면 저희는 되게 애정에 대해서 결핍함을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되게 집착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받으려고 더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숨었는데도 네가 날 찾아올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와 신에게 요구할 사랑을 우리의 연인에게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엄마가 해줬어야 될 그거였거든요. 엄마는 아기가 똥을 싸도 귀엽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똥 쌌네 우리 아들. 내가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겁내 걸어 이렇게 해준다고요, 엄마들이.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았을 수 있어요. 똥 싸면 아이 새끼 더럽게 똥 싸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 똑바로 걸어.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될 날이 있거든요. 똥 쌌을 때 똥도 놀았네, 냄새도 좋네. 보통의 엄마들이 그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핍을 나중에 우리의 이성인 여성에게 원하게 되는데 보통 여성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45인데 보통은 남자들이
그러면 뭐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여성을 만나고 싶지 뭐 이제 어머니의 성품을 원해서 뭐 이제 한갑 되셨거나 그럼 그분 뭐 수의도 내가 미리 또 좀 짜놔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45인 여성인데 뭐 여성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진짜 어머니처럼 다 받아줄 것이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네. 끝까지 선생님의 소중한 인생을 모자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애정에 뭔가 결핍이 있고 그 시기가 되게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한 30살 때쯤에 사귀었던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내가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줘도 외로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네가 뭐 해줬냐 나 사랑? 그때는 이제 애가 이게 너무 아담하가 딸리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나한테 잘해달라고 했냐. 날 기다려달라고 했지. 근데 오빠는 자기의 속도로 달려가고 나는 가고 있는데 나한테 그 속도로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이게 딸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는 아니 뭐 근데 싱글인데 뭐 못 사깁니까? 걔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불편한 목마름이 있고 이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잠깐 쉬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힘들면 조금 누워있다 가고 그리고 또 연애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될 때 또 주변에 그런 좋은 만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출퇴근길 교수님 강연 보면서 극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와,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 느낌들을 많이 받냐면 제가 저한테 불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처음이 어디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시는 데에 거기서 생겼나 봐요. 아빠가 이제 막 어떻게 막 뭘 할 것 같고 그때는 나는 너무 어렸고 아빠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뭐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이제 어리니까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지금이면 뭐 여기서 뭐 안 되면 뭐 다른 지방에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살든 뭘 하든 하지 이런 게 대안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전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그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언제 포탄이 떠질지 모르겠고 그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를 성장하기도 해요.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없애려고 뭘 준비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전에는 없었던 불안이 생겨요. 그게 뭐냐? 내가 좀 노력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는 불안함과 또 다르고 강력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시도해보고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색하게 해야 돼요. 절대 그게 한 번에 좋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고 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의심이 들어요. 이 새끼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갑자기 평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나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이 분위기를 어색하더라도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주의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짤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계속 학대를 당하던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꼬리를 엉덩이 밑으로 놓고 막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막 계속 이래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이래요. 아유 괜찮아. 심지어 물려고 돼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사람한테 상처당했던 개들이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손 내밀어준다고 갑자기 절대 못 와요. 몸에 더 긴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필요해요. 그러니 불안을 많이 경험하셨다면 가끔씩 본인이 평안하고 좋아하는 것에 어색하게 정기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도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사우나 하기요. 사장님이 자꾸 사우나에서 말 걸어서 어제는 모른 척 했어요. 어색해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살다 가기엔 너무나 짧고 소중한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